나왔다. 좋다. 와우! 달슨의 라이브! 자, 리버풀이 덴마크의 미투일란을 챔피언스리그 이제 두 번째 경기였는데 2대 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1차전 아약스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겼으니까 리버풀이 조별리그 1, 2차전 2연승을 이제 거두게 된 겁니다. 출발이 좀 좋죠. 자, 오늘 경기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나미노 어떡하냐. 두 번째, 파비뉴 부상 이거 좀 걱정되는데. 세 번째, 아놀드 잘한다. 뭐 이렇게 한번 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승리하긴 했는데, 야, 이건 진짜 그 미나미노는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미나미노가 이제 지난 시즌 중반에 와서 시간을 두고 적응을 하면 좋죠. 사실 뭐 그거는 리버풀 팀 입장에서도 좋을 거고, 그러니까 공격의 여러 가지 조합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뭐 계속 모든 자원들이 좀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네요. 예. 미나미노가 오늘이 이제 그 리버풀로 건너와서는 챔피언스리그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선수로는 첫 챔피언스리그 선발로 뛰었던 경기예요. 오늘 선발 라인업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로 좀 뛰었던 경기입니다. 미나미노가 이제 최전방과 뭐 2선을 좀 자유롭게 좀 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너무 보여준 게 없어요. 너무 보여준 게 없습니다. 미나미노가 그 60분에 살라랑 교체돼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60분 뛰는 동안 미나미노가 때렸던 슈팅이 공식 기록으로는 하나가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반 막판에 아널드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좀 이렇게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헤딩 갖다 댄 거 그냥 이렇게 맞고 이렇게 흘렀던 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그 슈팅다운 슈팅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나마 스탯으로 잡혔던 슈팅 하나고, 당연히 뭐 유슈팅 없었고요. 키패스 없습니다. 저렇게 전방에서 뛰었는데. 예. 그냥 보여준 게 없어요. 예. 이거 아까 그 미나미노가 교체해서 나가면서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어렵나? 뭐 이런 이제 표정이었는데, 미나미노가 오늘 경기 포함을 하면은 리버풀로 와가지고 모든 공식 경기, 뭐 그게 컵 대회건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건 23경기를 뛰게 된 건데, 출전 시간으로 하면 이제 850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리버풀 소속으로. 23경기에 850분이다. 뭐 이렇게 많은 경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경기라고 할 수도 없겠는데, 이게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하네요. 좀처럼 어떤 그 반전의 흐름을 좀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해준 게 없다 보니까 나갔고, 또 이 약간 미나미노 입장에서는 이건 좀 수모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오늘 그 미나미노가 뛰는 시간에 그 리버풀 공격의 어려움을 미나미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지만, 오리기도 못했어요. 오리기도 못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미노가 뛰었던 전반전에 리버풀이 유슈팅을 단 하나도 못 때렸습니다. 팀 전체가 그냥 슈팅은 4개를 때렸는데 그중에 유슈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리버풀에게는 좀 그랬냐면, 리버풀이 2018년 10월 이후에 그 모든 대회 홈 경기에서 51경기 만에 그 전반전에 유슈팅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경기가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전반전에 공격이 좀 부진했는데, 여기에 책임에 미나미노가 이 책임에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부진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미나미노가 그래서 후스코어의 지금 평점을 보면 선발로 뛰었던 선수 중에 최저 평점입니다. 가장 낮아요. 6.1점.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미나미노의 오늘 경기의 이제 히트맵인데요. 그러니까 뭐 키패스가 없고 유효팅이 없고 이런 어떤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아쉽고 부족했지만 전술적으로 움직임도 눈에 띄질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아까 닌자 모드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보면 그 좀 더 자기가 임팩트 있게 뛰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뭐 세컨 스트라이커로서 윙어로서 최전방으로서 뭔가 확실하게 자기 롤을 지금 이 리버풀에선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애매합니다. 예. 히트맵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미나미노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히트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리버풀 전체적으로 참 고민이 있는 거는 이런 거죠. 그 마누라 라인이 좋습니다. 뭐 마네, 피르미누, 살라. 근데 이제 이제 플랜 A 말고 플랜 B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나미노를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르미누의 로테이션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요 마누라 라인과 함께 뛰면서 뭐 다른 어떤 그 공격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싶어서 미나미노를 데려왔는데 전술적으로도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는지 아직도 클럽 감독도 제대로 어떤 그 지금 이 미나미노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고 미나미노도 자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임팩트를 줘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스탯도 스탯이지만 이렇게 전술적으로 어떤 도움을 지금 이 리버풀에게 좀 줘야 하는지 이게 아직도 안 잡혀 있다. 이거는 좀 크죠. 예, 이런 문제 좀 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비뉴의 부상입니다. 이것도 리버풀에게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태 아닙니까? 반다이크 부상이죠. 그다음에 치미카스 부상이죠. 티아고 알칸타라, 마티프, 체인벌린 이런 선수들 다 부상입니다. 물론 뭐 알칸타라라든지 마티프와 같은 선수들은 이번 달 말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뭐 부상 자체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깊어지는 건 뭐냐면 센터백 쪽에 자꾸 이런 부상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다이크는 이제 부상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렸었던 파비뉴가 오늘 또 다쳤습니다. 그 29분에 이제 부상 때문에 교체해서 나갔는데 파비뉴까지 없게 되면 지금 자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뛰었던 조 고메스 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복귀하는 마티프가 있는데 두 선수만 갖고 경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비뉴 선수가 넘어지면서는 약간 좀 이 뒷근육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을 좀 다친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은 좀 받아봐야긴 하겠지만 햄스트링이 다친 거라고 한다면 최소 2주 뭐 길게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더 길게 가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은 이제 센터백이 어떤 이 뎁스가 너무 얇아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파비뉴 대신 뛰었던 2001년생 19살 만으로 리스 윌리엄스의 어떤 존재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리스 윌리엄스 뛰는 걸 이렇게 유심히 좀 봤는데 어떨까? 리스 윌리엄스는 이제 리그컵 2경기 뛰었죠. 그리고 지난번 아약스와 경기 때는 경기 막판에 좀 뛴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리미어리라든지 이런 데서 경험을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 윌리엄스가 어떨까? 물론 좀 평가는 상당히 잘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좀 더 키는 기본적으로 큰데 몸에 힘을 좀 더 붙이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망한 센터백으로 키울 수 있겠다. 또 일각에서는 뭐 제2의 반다이크도 이렇게 부르는 선수인데 좀 어떨까 봤는데 처음엔 좀 얼었더라고요. 얼어가지고 약간 좀 긴장한 듯한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금방 또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여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배짱이 있더라고요. 사실 센터백은 이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격수가 막 부닥칠 때도 그렇고 약간 뭐 밀릴 때도 그렇고 약간 침착하게 배짱 있게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른발로 빌드업 해가지고 쭉쭉 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좀 그래가지고 이 리스 윌리엄스 괜찮은데 근데 당장 리스 윌리엄스를 계속 주전으로 쓰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비뉴의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 많이 어렵다고 한다면 18살의 반더베르 같은 경우도 뭐 잠재적 후보는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파비뉴의 부상은 오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아놀드는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놀드 참 잘하네요. 아놀드가 오늘 이 리버풀의 2대0 완승을 이끈 주인공이죠. 첫 번째 골 같은 경우 55분에 아놀드가
원투 주고 받으면서 들어와가지고 크로스로 조타에게 골을 완벽하게, 그건 사실 뭐 그 골의 절반 이상은 이제 아놀드가 만든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 조타가 넣었던 선제골이요, 리버풀 128년의 역사에서 10,0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리버풀이 1892년에 창단을 했는데 모든 공식 대회 해가지고 10,000번째 골을 조타가 넣었습니다. 이거를 또 엮어준 선수가 바로 아놀드죠. 두 번째 그 막판 추가 시간에 나왔던 쐐기골도 살라에게 와, 근데 이게 진짜 사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라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줘가지고 사이공간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살라가 PK 얻어냈고 살라가 마무리하면서 2대0이 됐는데,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이 반대쪽에 로버트슨도 그렇고 확실히 현대 축구는 이제 풀백이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리버풀의 축구에서도 역시 풀백들이 얼마큼 중요한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좌우쪽 풀백들의 활약 오늘 좋았고 아놀드 잘했다. 물론 이제 오늘 로테이션 좀 쓴 겁니다. 수비는 어느 정도 좀 그대로 알리송 포함을 해가지고 주력들을 좀 썼고 앞쪽은 이제 좀 로테이션 좀 쓴 건데, 근데 일정이 아까 이제 그 파비뉴 부상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정들이 좀 빡빡해요. 이게 이제 그 리버풀이 앞으로 향후 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웨스트햄 경기 해야 되고요. 바로 또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 이탈리아의 정말 어마어마한 닭공의 팀이죠. 아탈란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맨시티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매치 브레이크 한 다음에 레스터 만나야 되고 또 아탈란타 또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일정들이 좀 험난하게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부상자의 관리, 그 다음에 이게 공격의 어떤 로테이션이라든지 플랜 B, 플랜 C를 할 수 있는 미나미노를 포함을 한 오리기, 뭐 이런 선수들의 전술적인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이 리버풀에 좀 숙제가 되겠다. 하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초반 두 경기는 수월하게 또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